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방역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지역 주민들께서도 수도권 방문, 특히 밀폐, 밀접한 곳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 환자 중 지역사회 감염자 33명은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월 29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확진 환자는 평균 40명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부천물류센터,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방문 판매회사,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연쇄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확산세를 차단하고 산발적인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후에 수도권 지역 이동량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 후 처음 맞이한 주말인 5월 30일과 31일의 이동량은 그 전 주말인 23일과 24일에 약 99%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잡은 약속과 모임이 정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 등 주위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클럽, 물류센터,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회사, 탁구장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들은 유증상자 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픈 근로자는 3, 4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건강 상태를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발적 연쇄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 외에도 기숙사, 군부대, 병원 등에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던 6월 말 일평균 검사 수가 22,000건에 비해 5월 말 현재에는 일평균 28,000건으로 더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본에서는 최근 검사 수를 유지한다면 현재 공급 체계가 검체 채취 키트의 수요를 감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생산업체 일시 폐쇄 등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생산량과 수요량을 주 1회 모니터링하여 부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업체에 추가 정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상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는 2주간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로 35만 개를 별도로 비축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주요 공급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앞으로의 방역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지역 주민들께서도 수도권 방문, 특히 밀폐, 밀집한 곳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근데 다만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한 시설들, 그러니까 감염이 되게 취약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될 여지가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상 그 업소 자체를 폐쇄시키고 운영을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위험 취합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선제적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에 일부 아마 위험 시설들을 좀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 상당수 시설들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단계가 이 단계에 맞는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상당수 민간 부분을 위축시켜야 됩니다. 민간 부분의 기업 활동이나 영업 활동들을 위축시켜야지만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단계를 올리게 되면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이 기업이나 민간 부분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혹은 서민층의 삶,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이 부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면서 같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전환할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듯이 전체적인 위험도를 보는 가운데 우리 의료체계의 수용 가능성과 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속도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인지 완만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